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일 방송 크립토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지사항 없습니다. 어제 안내 드렸던 우리 회원님들한테 25 CS25랑 그다음에 CP23 회원님들한테 공유드린 콘텐츠 잘 접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소개를 드리자면 미스터 벨린 CI템이 원래 저희가 포커스로 잡고자 하는 거는 레이더에서 포커스로 잡고자 하는 건 차트가 아닙니다. 사실 온체인 차트 제가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워낙 일반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것 뿐이지, 원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네트워크 자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든지 크립토 자체의 에코시스템 자체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그거에 대한 관점을 만들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일이 뭐 1년 뒤, 2년 뒤, 6개월 뒤, 뭐 3개월 뒤, 어떤 며칠 뒤에 이제 이펙트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각자 자기들 비즈니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관점을 만들어 드리고, 어, 이 실제 크립토 자체에 대한 이제 인볼빙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사실은 그걸 도와드리는 컨텐츠인데, 그래가지고 한번 성장된 여러분들의 관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뒤로 가지 않거든요. 앞으로만 갈 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한마디로 크립토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러면서 투자 판단이 나오게 되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는 걸 열심히 공부를 했어. 관점이 튼튼한 관점이 생겼어. 근데 그게 우연찮게도 운 좋게도 2019년 혹은 2022년 뭐 터울에 2020년 터울에 이제 관점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 굳은 관점 때문에 안 빼잖아. 비트코인이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피아트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자산을 알잖아.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비트 맥시들이 꼭 하는 이상한 유튜브를 안 들어도 그거는 기계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기계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은. 안전자산은.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예, 그러면 저희 잘못 들어오셨어요, 유튜브. 어쨌든. 그렇다면 안 팔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안 팔하고 뚜렷한 강력한 관점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실제 좀 시간이 걸리죠. 대신 그죠?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원래 토탈 솔루션을 제공 드리는 게 미스터 밸런시아이가 원래 하는 일이고, 이 각 멤버십은 겹치는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다 각자 조립이 되는 거야. 한 파트씩 모듈처럼. 그러다 보면 그게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원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 플러스 이제 기술적 서포트, 저희가 구축 중인 퀘이사라는 AI 시스템이나 디시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어떤 서포트, 이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진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마디로 유튜브 자체, 잠깐 이제 워낙 새로운 들어오신 분들 많으니까 소개 좀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유튜브 구독자나 뭐 뷰수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의 유튜브를 공짜 스토리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공짜로. 근데 소셜 기능이 돼버리잖아. 알아서 서제스천 해주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어, 어, 제 좀 자세한 소개는 저희 유튜브 프로필란에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해시레이트가 뭐 천장을 치고 있어요. 이미. 뭐 그건 기계적으로 결정된 상황이에요. 네트워크가 그 말은 즉슨 해시레이트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가격으로 오진 않지만, 그게 네트워크 혼잡도라든지 네트워크가 하여튼 모든 게 바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바쁘다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바쁜 상황이에요. 비지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다 모든 게. 마이너도 사실은 여기 죽상으로 표현돼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 이제 홀더들은 이렇게 방긋 웃고 있는데, 사실 홀더들은 뉴트럴이에요. 뉴트럴. 홀더들의 표정이 이거고, 마이너들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정을 냈는데, 자,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 홀더들 표정 이거야, 사실은. 약간, 아니다. 이게 맞겠네요. 홀더 표정 요거고, 쿠퍼레이션 마이너 표정은 약간 이거긴 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잠깐, 이거라기보다는, 잠깐,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하려고 하나? 약간 이거야, 이거.
이거 뭐 그렇게 불행하진 않습니다. 홀더들은 이 정도. 이 새끼 왜 안 올라오는 거야 이거고. 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 이 사람들이. 자 솔로 마이너들, 솔로 마이너들, 개인 마이너들, 그 다음에 탈중앙화 마이너들, 개미 마이너라고 그러죠. 개미 새우 뭐 마이너들. 그러니까 요새 기기가 좋아지고 이 애쉬 요새 그 뭐죠, 커스텀 칩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전체 이 칩셋 세미컨덕터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마이닝에 최적화된 장비들이, 디바이스가 아주 조그만 이만해요. 한 손바닥만 합니다. 그 펜 하나 달려 있고 딱 필요한 비트코인 마이닝에 필요한 프로세서만 달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형 코퍼레이션 마이너들은 공장을 짓고 그 안에다가 마치 렉 서버실처럼 서버 같은 이제 장비들을 막 이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쿨링팬 닭장처럼 쿨링팬 달아주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이닝의 이제 어떤 이미지죠. 근데 지금은 깨알 시민들, 깨알 마이너들이 자기 그 손바닥만한 장비 하나를 그냥 자기 집에다 설치해 놓고 요거를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나 네트워크 쪽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써가지고 그 솔루션에 붙여. 그럼 거기서 이제 노드를 굴려줘 안정적으로. 요것만 이제 커넥션만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 기계는 집에서 돌아가고 요거는 전기값도 얼마 안 듭니다. 이게 되게 효율성이 높은 애쉬인가 요새 애쉬 많이 씁니까? 하여튼 리스크5 계열의 약간 하여튼 오픈소스 그 칩셋이 있습니다. 되게 효율이 엄청 좋아요. 애플도 결국은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애플 칩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글로 가는 세미컨덕터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우리 현인들한테는 이 칩셋 세미컨덕터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연동해서 비트코인 산업이나 크립토 산업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는 로보틱스까지 가요, 여러분. 주제가 로보틱스까지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칩부터 반도체부터 로보틱스 뭐 다 갑니다. MBCP, CP라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쭉 스트레셔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아직 저희가 출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자,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깨알 이제 마이너들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표정은 와 이거야 지금. 와 재밌다 이거야. 와 해보니까 재밌다. 왜냐면 이 누군가 희망을 줬어. 솔로 마이닝에 대해서 비트코인 블록의 한계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크립토레이더 전편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표정은 지금 와 재밌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솔로 마이너들, S 마이너들의 표정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 현재 네트워크의 상황이에요. 요거를 알고 뭐 여러분들 어차피 크립토를 투자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업비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업비트나 닉스체인지나 트레이딩 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현재 분위기나 상태가 한 조금의 시간 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혹은 뭐 그 가치를 기업이나 기관들이 알아보고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놀이판입니다. 프라이스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들 크립토에 대한 정확한 이더리움에 대한 왜 비트 알트 이분법이 잘못된 것이고 왜 알트들은 각자 다 틀린 기능과 틀린 레이어와 틀린 도메인과 틀린 방식이 어떤 건 L2고 어떤 건 L1이고 어떤 건 L1 베이스 D앱이고 어떤 거는 그 D앱에 어떻게 보면은 서브 스택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개무시하고 그냥 비트 알트로 하면서 그것은 쌍팔년대 어디 18년대 그 크립토를 보는 관점을 아직도 99점 제가 진짜 장담해 드릴게요. 99.99%의 999999%의 이제 그 크립토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잘 몰라. 비트코인 아직도 잘 모른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아는 척을 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는 거. 일단 아셔야 돼요. 그게 제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결국 크립토판 그냥 잠깐 원화 벌고 갈 거면은 미서벨린 구독지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크립토라는 하나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이제 마케팅 용어긴 한데 어쨌든 새로운 기술 시류에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여기를 타고 가련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만 미서벨린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는 약간 수요에 의해서 약간 제가 한국 분들이 좀 좋아하니까 데이터를 좀 좋아하잖아요.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지 사실은 본질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관계가 없진 않지만 사회적인 거죠. 자, 크립토가 사회적이긴 해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겁니다.
자, 그래가 잠깐 이거 얘기하기 전에 UTX 라이브 어떻게 실제 온체인 가격이 형성되는지 이거 뭐 mem프라고 이제 막 그런 실시간 유튜브 어제 보여드렸죠. 요거를 이제 벌써 비트코인 메이저 언론에서 주워 담아서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제가 말하면 하루나 일주일 뒤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제 BTC 디파이 이제 군부를 떼니까 체인링크에서 뭐 한 4일 뒤인가 일주일 뒤에 뭐 체인링크에서도 우리도 디파이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 어제 그 유럽의 그 저기 독일 출신 그 유튜버가 사우스 코리아 이스 오버 막 그랬는데 뭐 지들이나 걱정하라는 거지.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의 20이 사실은 정확히는 20이에요. 유로피안 유니언은 아니고 유로피안 유니언은 정치적인 그 한마디로 그냥 정치적인 단점 22가 좀 더 밀접합니다. 22가 이제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22의 태도야 이게 미카입니다. 미카. 이게 미카의 실체예요. 사실은 규제라고 해놓고 뭔가 합법적으로 어떤 그 뭔가 비트코인을 기성자산으로 클래스를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약간 중세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것. 근데 제가 독일에서 실제 살아보면 실제 느낌이 이래요. 뭔가 새로운 걸 하잖아. 아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 다른 패턴. 제가 뭐 전기 자전거 이런 거 좀 특이한 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 엔진도 그 밑에 그 미드 모터 막 일반 막 보시나 이런 데서 한 거 말고 커스텀한 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타고 다니면 또 이렇게 쳐다봐. 뭐 신기한지. 이게 유럽이에요, 실제. 실제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 한번 이상한 신기술이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녀 사냥 예전에 역사가 있어서 그런가. 뭐 좀 새로운 게 나오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하고. 이게 유로피안들인데 우리는 득다같이 달려들잖아. 새로운 거 나오잖아, 한국인들. 득다같이 달려가지고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득달같이 새로운 거 나오면 달려들잖아요. 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미국 형한테 배워서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 약간 영국 사람들이나 약간 미국 사람들 득달같이 달려들고 이렇게 딱 해서 갖고 가버린다고. 야, 내 거야 이러면서. 야, 이거 내 거 이러면서. 그죠? 근데 새로운 거니까 좋아하죠 우리는. 근데 이런 새로운 거는 약간 중세 시대 느낌이 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 이제 비트코인 여기도 이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안 그러는데 그 이반자들 정책 이반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보면은 그 제가 커멘트 하나 단 게 있는데 예, 예, 아무튼 미카법도 좀 그렇다. 지금 현재 GDPR이죠. GDPR이 개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GDPR 제 리플라이를 볼까요? 이 트위터는 퍼블릭 그 트위터로 미스터 벨린 공식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트위터인데 퍼블릭한 거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세일러 형님이 비트코인 found by chaos라고 이제 원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자체가 이 해시레이트 아시죠 여러분? 이 해시레이트 요거 해시레이트 올라가는 이 해시레이트 자체가 카오스 정도입니다. 카오스 레이쇼예요.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해시레이트가 내려가야 이게 확정성이고 이 해시레이트 올라가면 불확정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안을 획득하는 겁니다. 보안성을 획득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게 POW고요. 아시겠죠? 원래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말세일러 형님의 한마디가 진짜 제대로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원래 해시레이트 기반이기 때문에 원래 카오스 기반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오스적 케이아틱한 어 장세는 비트코인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야생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래.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릎을 탁 치고 오 예스 그랬거든요. 라이크도 좀 해주고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분도 지금 솔로 마이닝 시작하셔가지고요. 마이닝 시작하기 전에 노드를 다 싱크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891669 블록이가 돼 있죠. 요게 17년입니다. 대충. 왜냐면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대충 17년. 그럼 딱 맞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22. 진짜 선거로 선출된 것도 아니면서요.
지 멋대로 그냥 다 좌지우지하죠. 유럽 사람들. 아, 유럽 사람들 뭔 죄라고. 유럽 사람들 부자 되면 안 돼? 어, 아무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라이크 한 개 이제 놓쳤네. 아무튼 미카법도 똑같아요. GDPR 폭망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GDPR은 결국은 실패했다. 여러분들 쿠키 언로우, 쿠키 허용 이거 다 GDPR이야. 그러니까 유럽에서 똥을 다 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치워야 돼요. 이게 뭡니까?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쿠키 허용. 쿠키 허용 원래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버튼으로 만든 거야. 왜 명시적으로 합법화 이게 사람들이 클릭했으면 동의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냥 한 건데, 자, 그것도 잘 모르는, 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현재 비트코인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차트적인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좀 짧게 넘어갈게요. 어쨌든, 예전에 2022년에 이 뭐죠? 대하락장이 오려면 이 정도 분위기는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결론은. 짧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뭐지? 저번에 눌림장터 한번 하락장 분위기 왔었고요. 이번에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았다. 띠끔 왔어, 띠끔. 예.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이때 이런 비어 마켓 시그널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게 이 파란 차트 불 도미넌스 이 차트를 보면요. 뭐 펀딩 레이트나 뭐 펀딩 레이트입니까 이게? 녹색이니까. 아니 그걸 분위기를 봐도 약간 이 베이스 라인을 뚫고 좀 내려와야 약간 블러드 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꺾었습니다 한번. 대신에 이제 그래서 결정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야 이러면 어떻게? 앞으로 그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워낙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이 유례 없이 강력한 장이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럼 강력한 어떤 분위기가 온 다음에 분위기가 이렇게 작살나면 어떡하냐고 막 세계대전 이슈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치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선택의 시간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미 두 번째 이제 거기서 두 번째 웨이브에서 꺾일 때 이미 이 정도 비어 완전히 이 컬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아예 흔적도 없어. 그리고 전에 나온 것도 이 정도 나와야 되잖아, 사실은. 전 웨이브, 이게 만약에 이게 얘네들에게 매치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것도 찌끔 나왔다, 찌끔. 이거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미 펀더멘탈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 선택하는 거죠. 야, 강력해도 한 방에 깨지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고 이 포텐셜로 가지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면, 스테이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자, 이제는 조금 그 올드 UTXO 이제 그 UTXO 이제 한마디로 오래된 그 롱텀 홀더들, 오래된 롱텀 홀더라고 표현하면 좀 안 맞겠네요. 올드 홀더라고 얘기할게요. 올드 홀더들의 이제 UTX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월 말에 한번 피크를 제대로 한번 찍었고요. 3월 말에 이제 피크 제대로 찍었고 이번에도 한번 뭔가 오고 있다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그게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플랜 B 여러분 이제 플랜 B 좀 약간 안 믿은 지 좀 오래 되셨죠. 플랜 B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좀 잘 나가다가 플랜 B 약간 이제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 플랜 B 아저씨가 인사이트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분도 인사이트도 하여튼 그 아저씨에 의하면 이게 지금 UTX 무브먼트가 이제 11월 말에 2022년 11월에 크게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건데 이제 아무튼 그때 차트를 딱 보면요. 2022년 11월이 약 이 시점이에요. 요 시점이 딱 1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저점으로 봐도 좋다. 저점으로 이제 볼 여지를 남긴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저점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지금 이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1대1 차트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n번 섞어서 생각을 해야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단 한 개만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게 팩트긴 팩트니까 어쨌든 이 자체가 팩트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팩트예요. 실제 이거는 온체인에서 찍힌 거니까. 그래서 3에서 5년 된 이 UTXO들이 움직였다는 건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 움직였다고 해서 매도일까? 아니면 그냥 나 비트코인 노는 비트코인 좋은 걸출아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스테이킹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왜냐면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디파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게. 근데 제대로 된 비트코인 디파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노는 BTC 하면 뭐해? 대출도 받고 그걸로 내가 BTC를 빌려줘가지고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BTC를 내가 묶어서 스테이킹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BTC 파일은 거대하게 이제 천천히 움직이지만 되게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회원님한테 그 구체적인 배경사항을 다 디테일 설명드렸고 또 앞으로도 드릴 거지만요. 앞으로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BTC 파이가 너무 활발합니다 지금. 점점 이제 군불이 점점 지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올 여름쯤 되면 아마 BTC 파이 거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빨리 좀 가보게요.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눌림장이 와도 사람들은 TVL 안 빼요. 그냥 TVL 견조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깍두기 같은 이런 패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한 방에 넣은 거예요. 한 방에 집행한 겁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아직은 이 모습 자체가 이미 기관의 모습의 기관, 인스티튜셔널 무브먼트입니다. 이미 약간 뭐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건 아마 개인들이 빠진 것 같고 이런 뭉탱이, 이런 깍두기형 이제 차트들은요 는 거야. 툭 넣은 겁니다. USD로 보면 당연히 가격이 쪼그라들었으니까 쪼그라들었죠. 하지만 이걸 봐야 돼요. 코인 절대지표로 보면 이렇게 BTC 파이는 아주 그냥 시작도 안 했어. 이게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 아예 스타트도 안 하고 이거는 되게 얼리 스테이지 얼리 어댑터들이 이제 얼리 어댑팅 이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스코어 인덱스도 뭐 저점 완전히 2022년 완전 뭐 저점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는 진짜 없긴 없는데, 그지? 대체로 이렇게 유지는 되는데 이렇게 급각으로 이렇게 아예 패였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2022년 하락장에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럼 하락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시장에서 나가시면 되고 아니시는 분들은 남아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취사 선택에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온체인트에서 보여드린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의 시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탑프라이스의 영역이 이제 오고 나서 무조건 어떻게든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지금 그 차트로 그려보면. 그죠? 그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빠지실 분들은. 그죠? 실제로도 좀 그런 경향이 나타나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눌림폭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눌림폭이 어디까지 올지 어떻게 합니까? 가격적인 눌림폭이.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측 모델에 따르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가격 모델은 계속. 옛날에는 가격이 빠질 때는 옛날엔 프라이스가 이렇게 올라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땐 가격이 많이 빠지죠. 빠질 때는 점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른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더 변폭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은 그게 일단 해시레이트 증가와 반감기 인플레이션 감소와 해시레이트 증가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네트워크 자체를 봐. 비트코인 할 거면 비트코인 이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그 상황을 알고, 이더리움 할 거면 이더리움의 상세한 상황을 알고, 이 에코시스템에 그걸 알아야 된다. 뭐 할 거면 뭐 코인 A를 할 거면 코인 A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알아야 되고, 코인 A가 만약에 에런 디앱이야. 에런 디앱이면 이더리움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요. EVM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전체적인 그 팩트에 기반한 이제 투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강력한데, 너무 강력한데, 그럼 내가 돈 뺄 이유가 없지. 내려오면 더 사주지 뭐, 이런 판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런 게 일절없고 그냥 여기 표면에 표피적으로 나와 있는 프라이스 정보만 보기 때문에 4848이게 되는 겁니다. 4848이가.
자기들은 이제 고점에 팔아서 혹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되게 자기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올 때 또 포모 때문에 들어온다고.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데? 결국은 한 방 먹게 됩니다, 결론은. 아무리 사파리들이 똑똑해도 사파리팔 하다가 그 한 방에 이 포모로 느껴가지고 투자한 게 이제 크래시가 나면서 다 닳게 돼. 근데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홀딩 해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는 완전히 큰 차이죠. 여기서 내가 홀딩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해봤자 아무리 이 퍼센테지가 이 뭐죠? 하락 퍼센테지가 여기 전체에 내가 담아온 물량에 얼마 되지도 않단 말이야.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런 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일 액티브도 엄청 뭐 당연히 이거는 제 생각엔 제 이제 데이터로 밝혀진 팩트로 밝혀진 사실이 이제 전편 레이더에 보시면 웨일인데 그냥 웨일 라스트 액티브가 아니라 뉴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뉴 웨일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 오히려 올드 웨일들은 정체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진다든지 이렇게 올드 웨일들은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올드 웨일 액티브도 셀인지 뭐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 올드 웨일의 비율이 이렇게 정체된 것처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크립토 레이더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뉴웨일이 저거를 셀 하려고 저거 빠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엄청 높은 확률에 이제 확신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unrealized profit 오늘 많이 갖고 왔네. unrealized profit 보면은 프로핏 지금 쌓여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간 게 아니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이제 이게 다 줄어들거든요. 미실현 수익이기 때문에. 예. 만약 이미 나갔으면 이게 떨어져야 돼. 예. 미실현이니까. 자, 그리고 이 노란 선을 보면 바이낸스 리저브 이게 뭐냐면 이 바이낸스에서 평균 그거예요. 매수가.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평단가. 바이낸스에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를 한 평단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수익 구간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팔 수 있긴 한 거야, 사실. 그죠? 나갈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수익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평균가라는 게 명심하시면 됩니다. 평균가. 이거를 들어 올린 게 다 이제 사실은 요걸 이제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도 있고 막 기관 투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관은 코인베이스에 미국 기관이 많긴 하니까 뭐 모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이제 평단가라고 할 수 있는데 평단가를 터치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또 왕창 빠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차트긴 합니다. 사실은 그죠? 또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또 장밋빛이 뭐 고래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VD도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CVD 차트도 이게 내려간다고 하는 건 이제 기관이나 큰 자금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마켓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등이 돼야 돼요. 보고 있어 사실은 근데 그게 2024년 연말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다 지들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롱숏 포지션 이제 비율을 봐도 롱 쪽이 많이 몰려 있어요. 숏보다 훨씬 이게 조금 리스크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돈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수익 구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간이니까 롱숏 스퀴즈 해버려 정산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하락을 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봤자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약간 더 조정도 사실은 감안하셔야 돼요. 홀더분들도 그죠? 내가 홀딩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요 정도 폭은 각오하시고 홀딩하시고 아니시라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롱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은 상당히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라고 가격적으로 보면은 특히나 가격적 그 다음에 플러스 가격 플러스 단기적인 상황을 볼 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희망찬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분위기 때 저번에 작년 눌림장 때 롱 한번 크게 성청한 데 했었죠. 요 빔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빔, 롱 청산 빔이 한번 제대로 있다. 이게 좀 정확하긴 해요. 왜냐면 저점장에서 숏이 스퀴즈 되면서 갔잖아. 그러면 롱이 스퀴즈 되면서 사실은 그렇게 치면은 조금 깊게 눌려야 되는데 특이한 장이 하나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가격적으로 이제 스퀴즈를 때리려고 하는 애들하고 이 신규고래 진입 있죠. 진입하는 신규고래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각축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각축전. 그 와중에 이제 UTX 오래된 홀더들의 움직임도 세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엄청 변수가 많은 시장이긴 확실히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 아직은 안 팔고 있어.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싹 조망해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 판단을 굴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팟 볼륨도 이때 이제 저점 때 제일 많았던 걸 보시면 아시겠죠. 대부분 요 정도 급의 이제 물량을 하려면 다 진짜 800K BTC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기관이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저점에 담았다는 거야. 스팟을. 근데 지금 올라가면 올라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 이익을 못 보는 상태야. 이 사람들이 여기 이 볼륨에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물론 셀 볼륨도 있겠지, 리스크 대비해서 이제 그게 섞여 있는 건데 이거를 바이 볼륨이라고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예, 바이만 필터링한 차트면 아주 더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요게 한번 더 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조정이 더 올 수도 있다는 것, 리스크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면서 전체 조망을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